전방에 다니시는 한국 스님들 중에서 문간이라고 예. 좀 이렇게 나오대요. 문간 있죠. 2년간 3년간 안 나오시고. 예. 그렇죠. 무문관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한국에. 예. 저도 길게는 아니고 3개월 그게 그 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3개월 무문관 하는 데가 있고, 예. 어떤 때는 1년, 뭐 3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이제 3개월 무문관을 한번 들어왔다 나왔었거든요. 저기 이제 양산에 조계암이라고 예. 있는데, 그 무문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진 않아요. 이게 이게 장점도 있긴 한데 좀 그게 폐해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저게 장점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외부의 자극들이 다 차단이 되잖아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명상을 해서 쭉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마음으로 몰입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이 되죠.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 활용을 하면은 외부의 자극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자극이라는 게 즐길거리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 이게 맛있잖아요. 이게 배가 맛있단 말이죠. 배가 달콤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콤한 이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잖아요. 바다가 참 이게 퍽 뚫려 있는 게 마음이 확 튄다. 또는 뭐 꽃이 있잖아요. 꽃이 참 아름답다. 이거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차를 마신다 이러면 아까 향을 피웠는데 향에 나는 향기. 향이 참 좋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냄새로 어떤 코로 이제 경험하는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즐거움 이런 게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여기서 즐거움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이게 우리 생명체를 지탱하는 어떤 식량이지만은 다른 자극들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먹고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무문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자극이 되게 차단이 되거든요. 없진 않지만은 맨날 반복되고 너무 심플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안 가다 보면은 보통 이제 내면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밖에 내가 재미를 느낄 게 없으니까 내면에서 재미를 찾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이제 자기 명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명상이 재밌다 이러면은 명상이 더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왜냐 밖에 재밌는 게 없으니까 내면에 재미를 찾다 보면 명상이 재밌으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재미를 계속 느끼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제 작은 누나하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자주 싸웠어요. 3살 차인데 근데 보니까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막 싸우다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마루가 있었는데 방이가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에 탁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문을 탁 잠가버려요. 안에서 잠깐 내가 갇힌 거지 나올 수 없는 거지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책 같은 게 그 안에 뭐 책이 쌓여있어요. 그때 형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무슨 형 책을 막 갖다 놨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갇혀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누나가 무서워가지고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무협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무협지 처음 본 거잖아요. 무협지 같은 게. 근데 너무 심심하니 거기에 장기간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거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딴 게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게 결핍돼 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죠. 딴 데서 밖에서 재미를 못 찾으면 안에서 내면의 재미를 찾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가 명상이라면은 그 재밌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몰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통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거의 장점이거든요. 부처님 뭐 숲에서 공부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좀 숲에 있다 보면은 할 게 없단 말이죠. 심심하단 말이죠. 할 것도 이거 아무것도 즐길 거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단 말이죠. 심심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심심하면은 그래 수행해서 여기 있어라 재미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에서라도. 그게 향과의 효과예요.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이제 향과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이제. 근데 이게 대부분 잘 엇나가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재미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순한 속에서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은 이것들을 작은 걸 증폭시켜서 더 재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꽂히는 거죠. 노이로제 걸리는 것처럼. 조그만 소리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옆방에서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이게 되게 증폭이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일종의 재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 어느 스님이 약간 무무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요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그만 거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뭐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죠, 뭐. 손톱을 깎는데 손톱이 약간만 있어도 이게 조금만 이제 안 맞게 잘려도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또는 옷을 입었는데 때가 하나 묻었으면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손을 씻었는데 왠지 손에 뭔가 균이 있는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자극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재미잖아요. 외부 자극의 재미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작은 걸 크게 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혼자 있다 보면 밖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져. 약간 뭐랄까 이제 노이로제 비슷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약간 잘못 그런 데 있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한 군데 최소한 데 꽂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옷이 있으면 뭐가 티끌이라도 하나 묻은 걸 못 참는다든가 소리가 약간의 소리도 이제 이게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게 여기 너무 이제 여기 신경 쓴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또는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밖으로 나인데 또 내면에서 재미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면이 근데 명상의 재미가 아니라 내면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앉아 있다 보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야, 내가 진짜 어느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좌선하고 오래 했다 보면은 한 몇 시간 있으면 내가 영화 한 편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심심하니까 머릿속에서 평소에는 떨어지도 않던 아이디어들,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재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무언 같은 데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내면에서 그 재밌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막 상상을 통해서 만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그게 굉장히 현실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밖에 자극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자기 세계에 빠져있다가 또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서 이제 또 이제 소통하면서 자기 세계가 뭐 세워졌던 게 이제 잠시 잊혀지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혼자 있다 보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자기 세계가 이게 여기서 빠져나올 시간이 없단 말이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강해져서 실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친 거죠. 약간 미친 게 딴 게 미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것, 현상이라고 인지하는 것들 사실이라고 보고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자기한테 있다면 그게 미친 거죠. 외부하고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문관이 아니더라도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신세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밖에 별 자극이 없다 보니까 내면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자기 세계가 굉장히 견고해져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혼자서만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지도를 할 때 숲에서 혼자 수행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가 허락을 구하면은 아무나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됐고 그만큼 혼자서 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랄까 이제 바른 견해랄까 또는 명상의 기초가 갖춰진 사람만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그냥 대중들하고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좀 그 준비가 된 바른 견해가 갖춰지고 명상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하면 좋죠. 짧게야 별 관계가 없는데 긴 기간이라면은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게 잘 또 그런 그 준비가 됐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또 뭐랄까 혼자서 명상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지면 또 그게 또 되게 이제 짧은 시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좋은 또 환경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비슷한 거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위험 요소가 좀 큰 거죠, 이게. 뭐든지. 저도 이제 그 조계암이라는 거기서 한철 살았었는데, 거기 보통 그 무문관도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무문관은, 이렇게 이제 그 방이 있고, 방에서 나와서 마당이 있는 게, 마당에 이제 이게 담으로 막혀 있는 거죠. 조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이런 무문관이 있고, 그런 데는 되게 좋죠, 그래도. 햇볕이라 설 수 있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가는 그런 마당이 없고 방 안에서 있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조그만 방 안에서. 저도 제가 했던 그 무문관을 밖에 못 나간 데거든요. 밖에서 문을 딱 잠가버리고 그 조그만 이제 배식구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이제 배달해 주는 거죠. 안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딸려 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딴 건 괜찮은데 햇빛이 안 되는 거야, 햇빛이. 너 몰랐죠, 이게? 그래서 한 거기가 오전 한 10시 정도,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은 햇빛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발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햇빛이 들어요, 여기까지 햇빛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햇빛을 좀 써야 된다 해가지고, 맨날 그 시간 되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리를 걷고, 햇빛을 쐈는데, 이제 그런 데 보면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쉬운 환경은 아니죠 이게.